안녕하세요, 슬시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 짝꿍이 지난 제 영상 중에서 올해 소비 질문에 제가 덜 소비했다고 대답한 걸 보고 아니 네가 어떻게 덜 소비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냐, 네가 지난 한 해에 산 책이 몇 권이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책은 소비에 포함되는 물건이 아니야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연초부터 택배 상자를 몇 개나 뜯어보는 영상을 만들게 돼서 할 수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그 대답을 지워버리고 싶네요. 크리스마스 즈음에 브링코라는 사이트에 무료 배송 조건에 한국 책 주문 이벤트가 있길래 6권을 주문했어요.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최근에 예루살렘의 아이만 책을 읽고 홀로코스트 가해자 말고 생존자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져서 찾아보던 중에 알게 된 책이에요. 홀로코스트 생존자지만 자살을 한 분이라서 이 책 표지에 유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두 번째는 권의 편집자. 제가 올해 꼭 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떻게 책을 만들까 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아는 분이 이 책을 추천해줬는데 일반론적인 편집 얘기가 아니라 자기만의 확고한 생각을 갖춘 편집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기성 출판을 하려는 게 아니니까 이런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소개를 해줘서 참고로 읽어보려고 구입을 해봤어요. 짐을 끄는 짐승들. 제가 작년에 읽고 좋았다고 언급한 책 그냥 사람이라는 그 책의 저자 홍은전 작가님을 칼럼을 읽고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 작가님이 쓴 칼럼이 이 책 짐을 끄는 짐승들과 관련된 칼럼이었어요. 대량 축산업에서 비일비재하게 존재하는 동물들의 꼬리 자르기, 부리 자르기 혹은 더 많은 육류를 얻기 위해서 억지로 동물의 살을 찌우게 하는 행위들. 이런 행위를 장애라고 명명한다면 장애로부터 동물을 해방시키는 이야기와 인간을 해방시키는 이야기를 결부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에서 시작하는 책이에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 빨리 읽고 싶은 책 중 하나예요. 기억하는 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얼마 전에 읽고 나서인지 사람의 몸과 정신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애를 갖기 전 몸에 체득한 습관들을 그 장애를 가진 뒤에도 계속 갖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후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사람이 그 후에도 여전히 손으로 쓰고 적는 습관을 갖고 있을 때 이런 행위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책은 몸에 새겨진 기억과 신체 행동 사이의 의문들을 풀어내고 있어요. 소개글을 보니까 인간의 몸은 나날이 축적되는 시간의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짐을 끄는 짐승들도 그렇고 기억하는 몸도 그렇고 요즘에는 사람의 몸이라는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명랑한 은둔자. 책 읽는 취향이 비슷한 분들이 2020년에 책으로 많이들 꼽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고 싶었는데 기다려도 이북으로 안 나오길래 책 사는 김에 종이책으로 구입을 해봤어요. 저자 소개에 자신의 깊은 내면 이야기를 솔직하게, 우아하게, 또렷하게 고백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고 적혀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해지는 책이에요. 마지막 책은 앞으로 올 사랑. 정혜윤 PD님 신간 나왔다는 얘기 듣고 바로 읽고 싶었던 책이에요. 디스토피아 시대의 10가지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도 굉장히 PD님답다는 생각이 들었고 보통은 팬데믹 시대가 온 후에 살아남는 방법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책은 여전히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서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작가님 책을 여러 권 읽어본 바로는 읽으면 항상 소장하고 싶어져서 종이책으로 구입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산 책들을 이렇게 1월에 받아봤는데 1월에는 이 책들을 읽으면서 한 해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두 번째 박스에는 작년에 세일할 때 산 노트들이 들어있어요. 밀리그램이라는 호주 문구 브랜드의 노트들을 구입했어요. 산 물건에 비해서 박스가 엄청 큰 게 왔는데 이제 안에 박스 내부 색이 달라서
선물 포장 뜯는 기분도 나고 좋더라고요. 세일 기간에 산 거라 색깔을 몇 개 고를 수가 없어서 그냥 있는 것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봤습니다. 이것도 크리스마스 즈음에 샀는데 1월 1일이 지날 때까지 도착을 안 해서 다이어리를 못 쓰고 이면지에 임시로 메모를 적고 있었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새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요. 작년에는 작은 사이즈의 노트를 만들어 썼는데 이게 들고 다니기는 편했는데 종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전체적으로 훑어볼 때는 알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A5 사이즈로 골라봤고 블랙 저널 형식으로 사용해보고 싶어서 그리드 노트를 구입해봤어요. 어떤 분이 다이어리를 쓸 때 1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낼지 생각하면서 그와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낸다고 쓴 걸 봤어요. 새해가 되면 올해의 사자성어 같은 걸 신문에서 보도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내 단어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어울리는 단어를 뭘까? 내가 이루고 싶은 바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뭘까? 이런 생각을 연초에 많이 해봤어요. 제가 재작년에 호프 자란의 랩거를 무척 인상 깊게 읽었어요. 이 책은 학자로 산 글쓴이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그가 이룬 성과를 떠나서 끝까지 한 분야만 파고든 주인공의 열정이 인상적인 책이에요. 저는 그 중에서도 씨앗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씨앗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안다. 대부분의 씨앗은 자라기 시작하기 전 적어도 1년은 기다린다. 체리 씨앗은 아무 문제 없이 100년을 기다리기도 한다. 각각의 씨앗이 정확히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그 씨앗만이 안다. 씨앗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 그 기회를 타고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듯 싹을 틔우려면 그 씨앗이 기다리고 있던 온도와 수분, 빛의 적절한 조합과 다른 많은 조건이 맞아떨어졌다는 신호가 있어야 한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씨앗은 살아있다. 한번 싹을 틔운 씨앗은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좋은 최적의 조건을 기다리고 있는 셈인데요. 심지어는 100년을 기다리기도 한대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을 내 능력의 씨앗이란 게 있다면 그 씨앗들이 지금은 말라 죽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비옥한 토양과 따뜻한 햇빛을 기다리면서 씨앗에게 맞는 시기를 재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모든 사람들은 다 때가 있다는 말을 너무 막연하게 느껴져서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대체 그게 언젠데 왜 나한테는 안 오는데 이런 생각만 들었었거든요.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작은 텃밭이 있다고 상상을 해요. 거기에 심은 씨앗은 다 다른 종류의 씨앗들인 거고요. 다 다른 종류니까 피어나는 시기도 다를 테고 설령 같은 씨앗을 심었대도 내 텃밭만 이렇게 텅 빈 이유는 내 씨앗이 특별히 부족해서도 아니고 기다림에 말라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떡잎이 자라고 꽃이 필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남이 키워낸 나무와 나의 빈털을 비교하지 않기. 내 텃밭에 물과 햇빛을 잘 주기. 이게 제가 2021년에 갖고 싶은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저는 2021년의 단어를 씨앗으로 정하고 노트에도 씨앗 노트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 노트에 적은 기록들이 내 나무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죠. 왜 내 나무는 이렇게 안 자랄까? 걱정이 될 때는 이 씨앗 노트를 보면서 내가 한 일들을 훑어보면서 마음을 다잡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2021년 다이어리를 다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어둔 씨앗들 혹은 묘목들의 새싹이 돋고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생이 한국에서 보내준 택배인데요. 제가 호주에 오기 직전에 캐리어 무게를 쟀는데 너무 무거워서 그 수화물 무게가 초과됐거든요.
그래서 전날에 급하게 동생한테 이거 나중에 따로 보내달라고 맡기고 왔었어요. 그래서 11월인가에 보내줬는데 1월에 도착했네요. 2021년 캘린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그림은 아까우니까 깨끗하게 쓴 다음에 지나간 달은 뜯어서 다이어리에 붙이든지 뭐 어떻게 쓰든지 하려고요. 요거는 2021년 다이어리들. 벌써 3년째 라이브워크에 라이프 앤 피시스 다이어리를 구입하고 있어요. 작년에 쓴 다이어리도 3권이었는데요. 요 작은 먼슬리에는 읽은 책들을 기록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뒷부분에는 뭐 읽고 싶은 책이나 새로 나온 책들 그런 걸 적어줄 생각이고, 작년에는 위클리 다이어리에 식단을 적기 시작했는데 굳이 위클리에 적을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올해는 먼슬리에 식단 일기를 적으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옮겨서 적어주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데일리 다이어리. 작년 거랑 비교해보면 크기는 변한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왼쪽은 노출 제본이고 오른쪽은 일반 실제본 노트예요. 작년 거에도 커버가 있었는데 저는 커버 안 씌우는 걸 좋아해서 작년 다이어리는 커버를 아마 버렸을 거예요. 2021년 다이어리에는 가름끈도 생기고 먼슬리 란이 더 커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뀐 게 더 마음에 들어요. 이 다이어리에는 일기를 써주려고요. 다이어리 앞에 붙여주려고 작은 사이즈의 달력을 샀어요. 스누피 달력 스티커. 너무 귀엽다. 그림도 다 다르고 색도 너무 예뻐요. 맨 앞에 붙여주면 진짜 딱이다. 이건 10x10에서 다이어리 사고 받은 사은품 스티커북인데요. 사진이랑 일러스트가 번갈아 가면서 들어있어요. 꽤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이 책은 독립출판물 영민님의 책인데, 제가 독립출판물 책들을 찾아보던 중에 이런 콜라주 방식의 책이 너무 독특해서 구입해봤어요. 폴라로이드 사진이 한 장 무작위로 들어있고 책갈피도 3개 들어있어요. 반투명한 느낌인데 너무 예뻐요, 진짜. 아까워서 못 쓸 것 같긴 한데 안 쓰면 안 되니까 알차게 써줘야겠어요. 인덱스 서점에서 샀던 작은 노트. 그 다음에는 떡메모지. 제가 독서노트 쓸 때 포스트잇이나 메모패드 붙이는 걸 좋아해서 다양한 종류로 조금씩 갖고 있거든요. 책 사고 받은 것도 있고 제가 산 것도 있고 친구한테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그럽니다. 작은 포스트잇은 강조할 때 좋아서 포인트로 많이 붙여주곤 하고요. 이런 스티커들은 노트나 아이패드 뒷면에 붙이려고 사놨던 거예요. 왜 덜 소비한다고 했지? 크고 비싼 건 안 샀는데 자잘하게 많이 산 2020년이 아니었나 싶네요. 스택배 정리 다 하고 2020년 다이어리 정리하고 이제 2021년에 쓸 노트랑 책 위주로 정리를 해봤고요. 2021년이 왔다고 특별히 바뀌는 건 없으니까 제가 평소 하던 대로, 평소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게 굴면서 책도 읽고 노트도 쓰고 해보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책 읽고 적는 일상으로 돌아올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